네, 선형대 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교재로 들어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벡터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벡터라고 하면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어떤 것이죠, 그렇죠? 방향이 있는 어떤 거. 그래서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스칼라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숫자 하나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뭐 하기도 하는데 방향이 없고, 그죠? 방향이 없는 것, 이거는 방향이 없음, 방향이 없는 거. 그래서 뭐 온도 뭐 이런 거. 근데 크기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이 크기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게 그 음수가 없다, 즉 이게 그러니까 넌 네거티브다, 0 이상이라는 얘기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스칼라는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스칼라라고 쓸 때는 뭐 온도가 마이너스 온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겨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기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여기 스칼라는 방향이 없다라는 건데 이 크기는 그냥 숫자가 하나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벡터하고 스칼라를 이렇게 정의하는 건 이제 그 물리에서 보통 그렇게 많이 정의를 하죠. 그러면은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수학에서는 일단 좀 수준이 낮은 수학에서는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냥 벡터는 리스트의 리스트, 그러니까 숫자들의 리스트인데 여러 개 있는 거, 이렇게 1, 2, 뭐 3, 4, 뭐 이렇게 4개 있는 거죠. 그럼 스칼라는 뭐냐? 숫자가 하나 있는 거. 숫자가 뭐 3, 이렇게 하나 있는 거. 그거를 스칼라라고 해요. 그래서 좀 수준이 낮은 그 수학 단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 뭐 기하 벡터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갖고, 요새 뭐 선택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뭐 리뷰를 하더라도 5분 만에 끝날 테니까. 그래서 숫자 여러 개 있는 거, 그거를 벡터라고 하고,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걸 스칼라라고 해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수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런데 이 수학에서의 정의가 좀 이제 좀 더 강력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벌써 어떻습니까? 여기 숫자 4개 적어놨죠, 그죠? 근데 이게 물리학에서 볼 때는 우리 기껏해야 생각해봐야 3차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벌써 제가 숫자를 4개를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4차원의 세계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 5차원의 세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5개 쓰면 되는 거죠. 뭐 A, B, C, D, E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느새 5차원의 세계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5차원, 6차원, 7차원 뭐 막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커다란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그 수준 높은 수학에 들어가면 벡터는 뭐냐? 좀 더 수준 높은 수학이에요. 뭐 무슨 수학이라고 쓸까요? 어쨌든 뭐냐면 벡터는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예요. 그러면 스칼라는 뭐냐? 스칼라는 뭐냐면 필드의 원소예요. 필드의 원소. 요거는 이제 그 수준 높은 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를 그냥, 그러니까 벡터를 정의하려면 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벡터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 안에 이렇게 그 원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벡터 스페이스는 집합입니다. 어떤 집합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런 하나하나를 다 벡터라고 부른다 이거죠. 여기 다 벡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필드라는 녀석이 있는데, 필드라는 집합이 있는 거죠. 필드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또 원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소들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스케일러라고 한다. 쉽죠? 간단하죠? 간단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필드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걸 차례대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필드가 뭐냐?
필드는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그냥 집합 그럼 아무 집합이나 필드냐? 그게 아니고 필드에는 반드시 두 개의 연산이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어디션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덧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덧셈이라고 부르는 녀석과 곱셈이라고 부르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우리가 필드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연산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필드냐? 그게 아니고 몇 가지 그 액시엄들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액시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공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그냥 뭐 프로퍼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필드가 꼭 이제 만족해야 되는 성질.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닫혀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두 가지 오퍼레이션 전부 다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필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뭐 여기 A라는 원소가 필드 안에 살고 있고 B라는 원소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A 플러스 B를 했더니 이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 그러면은 닫혀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얘네 둘을 곱했는데 A하고 B를 곱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안으로 들어온다. A 곱하기 B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닫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닫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도 그렇고 곱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B 플러스 A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가 반드시 되어야지만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생략됐지만 그러니까 for all A, B, F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F에서 어떤 걸 가져오더라도 필드 안에서 어떤 걸 가져오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지금 생략된 거죠. 이렇게. 사실은 뭐 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소를 가져오더라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F1이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고요. F2가 결합 법칙이죠, 그죠? 결합 법칙 2 성립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근데 그것만 성립을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더 성립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항등원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0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0이라고 쓰긴 했는데 이거는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의미합니다. 어찌됐건 항등원을 다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건 여건이죠. 여건이 다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뭐 더했을 때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주고 자기 자신하고 곱했을 때 그러니까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잘 아는 이제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그 프로퍼티죠. 6가지의 성질을 만족하는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필드의 원소를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쓰면은 이 스칼라가 결국 어디에 들어가요? 그 필드 안에 원소가 되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 내내 우리가 할 그 이게 리얼 넘버죠. 실수. 이거는 대표적으로 필드입니다. 필드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소수 C라고 보통 쓰죠. 컴플렉스 넘버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드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수 Q라고 쓰죠 보통. rational number. 그래서 유리수도 필드겠죠? 당연히. 그래서 유리수 하나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그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이제 명칭은 그러니까 유리수 하면 이제 분수죠, 그렇죠? 근데 분수인데 이게 그 유리수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뭐 이치에 맞는 수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이게 여기서 잘랐어야 돼요. 레이쇼에서 잘라서 이렇게 붙는 건데 잘못해가지고 이제 레이션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이게 뭐 이성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치에 맞는 숫자. 그러면 이제 무리수는 이치에 안 맞는 숫자가 돼버리죠. 예,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게 레이쇼에서 온 거거든요. 이 영어에서는 레이쇼에서 온 거예요. 레이쇼라는 게 뭐예요? 이 비율이죠.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이게 분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레셔널 넘버 하면은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말로 유리수 무리수 하면은 말 그대로 무리죠.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사실 뭐 루트 2가 왜 이치에 안 맞아요? 이치에 안 맞는 건 아니지. 예,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뭐 어떤 비율수 그러는데 이미 유리수로 굳어져 갖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리수는 보통 어떻게 쓰더라? 예. 어쨌든 무리수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냥 q 뭐 이렇게 쓸까요? 예. rational number. 이거는 어때요? 필드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 2가 되죠, 그렇죠? 예. 근데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가 않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필드에 얘가 돼 있고요. 벡터 스페이스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은 어때요? 뭐 항등원, 역원, 결합 법칙, 뭐 교환 법칙 이런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선형대 수학, 그러니까 대수학하고 그런 것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튀어나오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푼다라고 해볼게요. x 플러스 3은 뭐 예를 들어서 5다. 방정식을 풀어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방정식 푸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풀라고 하는 건지 x 이꼴 2 근데 바로 나오는데 이걸 왜 풀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이제 의아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방정식 하나를 푸는데 어떤 스텝이 들어가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방정식을 풀려면은 맨 처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 하는 게 3의 덧셈에 대한 여권을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그 3하고 만나서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이걸 양변에다가 더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first step입니다. first step. 자,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정식에 써 있는 개수나 아니면 그 숫자들, 그러니까 개수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죠? 뭐 왜냐하면 지금 x라고 써졌으니까 x에 대한 개수는 1이지만 상수항도 어쨌든 뭐 그 x의 영승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x의 영승의 개수가 지금 3인 거고 우변은 또 뭐 x의 영승의 개수가 5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써져 있는 그 숫자 개수들을 포함해서 상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덧셈에 대한 여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권이 존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예 손을 못 대는구나 이 방정식을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어떻게 풉니까? 이 다음에 필요한 스텝이 자 이러한 스텝이 필요해요. 이건 뭐 그냥 이고. 자 왼쪽에서 이 스텝은 결국 뭐죠?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돼요. 결합 법칙. 즉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 스텝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괄호의 순서를 그러니까 더하기가 이렇게 두 개 연속되어 있을 때 괄호의 순서를 왼쪽 거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건 교환은 아니죠. 그렇죠? 이건 결합 법칙이죠. associative law가 성립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줄로 옮겨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0이 되죠. 그렇죠? 2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거는 이제 여권의 성질 때문에
그 3이라는 녀석하고 자기 자신의 여권을 더하면 항등원이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x 이꼴 2라고 이제 마지막 답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죠. 이때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항등원인 거죠. 이건 항등원의 성질이죠. 그렇죠? 0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그 친구랑 어떤 거랑 더하면 그 다른 게 나온다. 그렇죠? x 플러스 0은 x가 나온다. 그게 바로 항등원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등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풀려면은 이 수식을 풀다 보면 여러 개의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방정식에 원래 처음 있던 숫자 말고 다른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도 그 원래 집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리수 처음 배울 때 어때요? 그러니까 유리수까지만 하고 이제 만족하다가 아니죠. 처음에 정수 가지고 만족하다가 뭐 이제 이런 거 배우면 그렇죠? 정수로 안 되잖아요. 그죠? x는 3분의 5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드디어 이 방정식을 풀다 보면 유리수가 필요해지고요. 그죠? 이런 거 풀고 싶다 보면 또 뭐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무리수가 필요해지는 거고. 그죠? 루트 2가 필요해지고 그다음에 이거 풀려다 보면 어느새 이제 복소수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죠? 실수 가지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면은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렇게 숫자가 계속 이렇게 익스텐션 된다고 해야 되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런 방정식들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방정식을 풀려면 닫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개수들이 여기 지금 개수들은 뭡니까? 3하고 5고 그죠? 여기 개수는 1하고 2이고요. 여기 개수는 뭐 지금 여기도 1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수들이 속한 집합이 있는데 그거를 푸는 도중이라던가 아니면 마지막에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 집합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산을 디파인하지 않았으니까 그 집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방정식을 풀려면 일단 닫혀 있다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집합 안에 이 숫자가 있다라고 해야 우리가 뭐 교환 법칙도 쓸 수 있고 결합 법칙도 쓸 수 있고 온갖 걸 쓸 수 있지. 그 바깥으로 숫자가 나가버리면 어때요? 우리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일단 방정식을 풀려면 닫혀있다, 그 다음에 여권, 결합법칙, 항등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선형대수학, 리니어 엘지브라지만 사실은 어쨌든 엘지브라를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수학책들을 보면은 온통 책 초반에 결합법칙, 여권, 뭐 항등원 이런 것들이 잔뜩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책 이런 게 안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로 이제 공대 교재에서 수학을 못 할까봐 많이 이제 양보를 한 거죠.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결합법칙 항등원 이게 왜 튀어나오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간단한 방정식을 풀더라도 겨우 요거 하나 냈는데 계속 필요한 거죠. 그죠? 여권, 결합법칙 이런 게. 자, 지금 할 일은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벡터 스페이스도 어떤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이 벡터 스페이스는 특이하게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드도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하려면 일단 필드가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는 일단 어쨌든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했었죠. 벡터들이 모아놓은 집합인데 그걸 정의를 하려면 필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덧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거는 곱하기가 있는데 이건 벡터들의 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너 프로덕트나 뭐 덧 프로덕트 뭐 이런 거 배웠죠. 내적 뭐 외적 이런 거 다 배웠죠. 근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건 스칼라 곱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얘기한다. 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3 곱하기 어떤 벡터 x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가 벡터들의 집합인데 연산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게 있는데 일단 닫혀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V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벡터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X 벡터 더하기 Y 벡터가 있는데 그게 여기 살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할 수 있죠. 그럼 뭐 C 같은 걸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c 곱하기 x가 되는데 얘도 이 안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닫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 제가 뭐 특별히 쓰지 않는 이건 for all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거 어떤 걸 가져오더라도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두 개의 벡터를 가져오면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성립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x 벡터, y 벡터, 그래서 어떤 벡터를 가져오더라도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되고요. 벡터 스페이스가 되려면 그 다음에 제로 벡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제로 벡터를 반드시 벡터 스페이스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벡터를 집던지 간에 그것에 그 마이너스 x 벡터라고 부를 수 있는 즉 여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 곱하기를 이제 보면은 1을 곱하고 x 벡터를 곱하면 이제 이게 반드시 x 벡터가 돼야 됩니다. 이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의 1은 지금 벡터가 아니에요. 이 1은 어디서의 원소냐면 이 필드의 원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1은 필드의 원소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정의되려면 즉 스칼라들의 집합도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스칼라 곱하기를 못 하니까. 그 다음에 결합법칙 비스쿠무리하게 생겼지만 a 곱하기 b 곱하기 x 벡터는 a의 b 곱하기 x 벡터가 성립해야 된다. 물론 여기서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a하고 b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이 필드 안에 이미 원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x 벡터는 지금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벡터고 그 ab는 지금 스칼라입니다. 근데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랑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 A, B 사이의 곱하기는 이거는 이제 필드 안에서의 곱하기고요. 필드 안에서. 여기 곱하기는 지금 뭡니까? 이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죠. 그렇죠? 예.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스칼라 곱하기 벡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필드 안에서의 곱하기는 어떻게 돼요?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점이 두 개 찍혔는데 이 점하고 요 점이 다르다고요. 예, 그런 거 아실 수 있겠죠? 뻔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분배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ax 벡터 더하기 ay 벡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립해야 되는 게 a 플러스 b가 x 벡터 더하기 b x 벡터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뭐 굳이 높아심에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요 더하기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더하기는 뭐예요? 필드 안에서의 더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더하기는 이건 벡터 에디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더하기는 필드 안에서의 더하기잖아요. 그렇죠? 스칼라 두 개의 더하기고 여기서의 지금 더하기는 뭐예요? 벡터 두 개의 더하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fn 이게 대표적으로 그 벡터 스페이스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n 터플이라고 합니다. n 터플. 숫자로 n 개 적은 거예요. 이거 좀 전에 처음 얘기한 거. 그래서 이번 코스 내내 뭐 제일 많이 다룰 거는 뭐냐면 Rn이죠, 그죠? 그러니까 n 차원 공간이 되겠죠. n 차원 공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ai는 여기서 뭐 필드 안의 원소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필드를 주로 실수를 많이 생각을 할 거니까. 그래서 Rn 이게 대표적으로 벡터 스페이스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n은 좀 쓰기가 그러니까 3차원이다. 그러니까 4차원 합시다. 4차원. 자, R4 그다음에 over R 합시다. 그러니까 R이라는 거는 over라고 쓰고 R 쓰면은 그러니까 요게 필드고요. 예. 요게 필드고 요게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러면 벡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쓰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로우 벡터로 썼는데 이번 코스 내내 벡터는 웬만하면 컬럼 벡터로 쓸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A1, A2, 뭐 A3, A4.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속하는 거냐면 R4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A1, A2, A3, A4는 전부 다 R에서 가지고 온 거고 이런 건 대표적으로 벡터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제로 벡터. 그러니까 제로 벡터는 뭐냐? 제로 벡터 in R4 이건 뭐가 되겠어요? 제로 벡터는 0,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에 뭐 1, 2, 3, 4 이걸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이제 스칼라 곱하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찌됐건 3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잠깐 뭐 사이드로 다른 얘기를 좀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랑 뭐 이런 거 다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게 숫자를 이렇게 볼 때 이런 거 혹시 이런 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 이게 뭐냐?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이너스 2개니까 5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수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계산할 땐 그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전공한 사람은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요거를 5라는 걸 이제 증명 같은 걸 하는 거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가 왜 5가 되는지. 그럼 여러분들 한번 증명을 해보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로 바뀌어라. 뭔가 좀 멋이 없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2개면 플러스. 왜 그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3개면 플러스가 되면 안 되나? 뭐 이런 그런 억지 주장을 필 수도 있잖아요. 뭣도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x로 놓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x로 놓자.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이 x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에 붙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이 있죠. 얘가 있죠. 얘가. 그러면 이 x는 어떤 특징을 가져요? x라는 친구에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역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것의 역원은 그 어떤 것에 자기 자신을 더하면 0이 나오는 게 역원의 정의예요. 그렇죠? 요건 이제 항동원이죠. 그러니까 x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의죠. 그러니까 x는 5. 끝났죠. 그래서 그 역원과 항동원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걸 그냥 강조를 해봤고, 더 예제를 한번 봅시다. 뭐 예를 들면 m에 n 곱하기 n by m 매트릭스하고 뭐 요거는 이렇게 하자. 요거는 행렬을 또 안 배우긴 했는데 행렬은 뭐 안 다치고 over r 이게 또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m by m 매트릭스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매트릭스를 모아놓은 집합. 뭐 m by m 제가 끌고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고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m의 2 by 3에 r. 그럼 여기에 속한 원소들은 어떻게 생겼냐?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 2, 0, 마이너스 1에 1, 2, 3. 2 by 3라는 거는 로우가 이게 로우의 개수고 이게 컬럼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row, 그러니까 number of rows고요. number of rows고 number of columns입니다. 그 예전에 이게 해시태그냐고 묻더라고요. 예, 이거는 해시태그가 아니고 넘버예요, 넘버. 예, 넘버를 이렇게 씁니다. 핸드라이팅 할 때. 예, 저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써요. 예, 그래서 number of rows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시태그 말고. 자, 그래서 뭐 5, 6, 7, 뭐 0, 0, 0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벡터 스페이스 안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벡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예제를 굳이 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벡터라고 하면 다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길쭉하게 생긴 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수학에서는 그냥 그 벡터 스페이스가 만족해야 될 그 9개의 액시엄만 만족하면 무조건 다 벡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예요? 행렬이지만 그냥 벡터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벡터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기 때문에.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뭐 더해 보면 기껏해야 이거 2개 더했는데 뭐 나오겠어요. 여기 안에 있는 그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을 거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뭐 보나마나 닫혀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뭐 금방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로 벡터가 뭐냐?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제로 벡터. 사실은 저는 그냥 뭐 우리말 강의니까 아무렇게나 막 발음을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틀리는 발음 중에 하나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제로가 아니죠. zero죠, zero.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모음이 틀린 거거든요. 제로라고 얘기하면. 근데 저는 뭐 우리말 강의니까 마구 틀리게 할 텐데 여러분들은 제대로 하세요. 뭐 어디서 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zero 벡터고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zero 벡터 in 뭐 이러한 벡터 스페이스에 제로 벡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면 돼요? 0, 0, 0, 0, 0, 0 이런 것들이 제로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항등원이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이거에다가 지금 뭐 이거 더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를 벡터라고 한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그 밖에도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의 예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벡터 스페이스 V가 있을 때 이 원소를 그냥 벡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합을 뭘로 갖다 놓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를 따라가는 거는 세 번째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